도시가 불안합니다. 8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지하에서 솟구치고 지하 통신구 화재로 전화와 인터넷, 모든 통신이 끊어졌습니다. 길을 걷다 땅이 꺼지고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습니다. 1년에 전국적으로 1000여 건의 집안 함몰 사고가 이런 노후화된 관들이 지금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다. 균열이 굉장히 빠르게 더 확장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안하잖아요. 지금 매설되어 있는 것들이 어떻게 관리하는지도 사실 정확치가 않기 때문에. 땅속 안전.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어제 저녁 경기도 고양시 백성역 근처에서 지하 온수관이 터지며 이 사고로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백석역 일대가 물바다로 변했습니다. 냉수배관이면 이렇게 와 아니 어떻게 열배관 야 이거 어떡하냐. 땅속에 묻혀있던 온수관이 파열되면서 섭씨 90도에 달하는 끓는 물이 도로 위로 솟구쳤고 일대는 순식간에 뜨거운 물과 수증기로 뒤덮였습니다. 차를 몰고 사고 지점을 지나던 60대 남성이 전신 화상으로 목숨을 잃고 시민 5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현장 바로 앞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박정혁 씨. 사고가 있던 그 시각에도 가게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밤 9시로 향해 가던 시각. 119에 신고해가지고. 아, 신고 중이에요? 네. 우리 영미해. 어떻게? 이거. 난리 났어요. 뜨거운 물이 가게로 밀려들자 그는 손님들을 대피시키고 출입문 틈새를 수건으로 막았습니다. 물이 들어오길래 그냥 어느 정도 들어오다 말겠지 어떤 사고인지 그때 짐작을 못했으니까. 근데 계속 쓰나미처럼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는 뭔가 큰일이 터진 걸 직감한 그는 급히 주방으로 돌아와 가스를 차단하고 위층으로 대피했습니다. 그 순간에도 뜨거운 물과 수증기는 계속 밀려 들어왔습니다. 진짜 이거 한 치 앞에 안 보였어요. 와, 바로 앞에 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물이 끊임없이 올라나오더라고요. 한 8시간이 지난 시간에서도 계속 물이 끊임없이 나와가지고 이건 어디로 대피해야지도 모르겠고 얘가 그때 겁먹으니까는 위로 대피해도 위까지 물 차는 거 아니야? 그렇게 사고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건물의 주차 관리와 경비 업무를 맡고 있는 김상기 씨. 사고 당시 그는 이곳에 있었습니다. 여기 있었어요. 그날 터진 날. 여기 서 계셨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저기 저 하얀 차 있는데 거기서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저는 바로 봤죠. 갑자기 퐁 소리 나더니 물줄기가 하늘로 팍 솟더라고요. 그러더니 히로시마 원폭 터지면 그렇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터지더니 물이 그냥 쏟아져 들어오더라고요. 이 물이 여기까지는 차는데 지하로 흘러 들어갔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우선 연락할 수 있는 휴대폰이라도 꺼내가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휴대폰. 뜨거운 물은 순식간에 불어났습니다.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듣고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오른발이 그래서 빠졌어요. 수증기가 뽀얀하니까 뽀얀해가지고 다 물이 지하로 흘러내려가요. 그래가지고 저는 화상이 받고 그리는 갈 수가 없잖아요. 이미 물이 다 차고. 그래서 요 너머로 해서 저쪽으로 갔어요. 석 달이 지난 지금도 뚜렷이 남아있는 화상의 흔적. 흉터 치료를 위해선 피부 이식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는 이미 부풀어 올라와 있고 이 껍데기가 이제 물집이 잡혀가지고 그리고 병원은 가야 되는데 구급대들은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저 건너편에서 그래도 그분들은 특수화가 있나 봐요. 그 신고서 와가지고 그래도 얻고 나가가지고 병원에 갔거든요.
뜨거운 물은 경사로를 타고 지하 주차장으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기를 타고 이렇게 다 내려가 버렸거든요. 이쪽으로 가면 제작진이 찾아갔을 때 지하 주차장은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는데요. 뜨거운 물과 수증기에 페인트 칠이 손상됐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이게 백화 현상이다 일어나는 것도 다 그때 그런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 공사를 해가지고 표가 잘 안 나는데 이거 하기 전에는 완전히 이거 하얗게 일어나고 그랬어요. 지하 2층에 있는 변전실에도 많은 물이 쏟아져 들어왔다는데요. 지금 흙들이 그때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때 이게 들어왔던 거 그대로 지금 여 방치돼 있잖아요. 물 먹은 것들. 바닥을 뒤덮어버린 흙탕물. 방수 페인트를 칠해 녹색이었던 바닥은 원래의 색깔을 짐작도 못할 정도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했던 상황. 사고가 난 온수관은 일산 신도시가 개발되던 1991년에 매립된 온수관인데요. 철로 된 간관을 보온재로 감싸고 다시 외관을 덧씌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배관과 배관을 잇는 연결 구간에 용접부 덮개가 파열되며 일어났는데요. 첫 시공 때부터 용접 불량이었고 허술한 관리 점검 체계가 빚어낸 인재였다는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방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이후의 초기 대응에도 미숙한 점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큰 문제는 최근 들어 이러한 사고가 도시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흙과 섞인 황색 물폭탄이 솟구치며 도로를 뒤덮습니다. 이번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주변엔 도로 통행이 끊겼습니다. 지난 2월과 3월 분당과 강남에서 열수송관이 터지면서 인근의 난방이 끊기고 싱크홀까지 생긴 사고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5분쯤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의 아파트 단지 근처에서 온수관이 파열돼 1,100여 세대. 백석역 사고 이후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전국의 노후 온수관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했는데요. 전체 배관의 3분의 1이 백석역 온수관처럼 20년이 넘은 노후 배관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점검 결과 주변 지역과 3도씨 이상 지열 차이가 나는 이상 징후를 보이는 곳도 203군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천구를 비롯한 서울 일부 지역의 난방을 담당하는 서울에너지공사. 백석역 온수관 사고 이후 지난 12월 한 달간 관할 지역 온수관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했고 온수 이용이 많은 이달까지 점검 인력을 추가로 배치해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순찰은 주로 온수관이 매립된 지역의 지열을 체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열교환이 되거나 누수가 생겨서 물이 새게 되면은 그 부분은 온도가 뜨기 때문에 빨갛게 표시가 됩니다. 누수가 되면 땅을 한번 비춰봐 주시죠. 여기가 약간 빨갛네요. 요거는 이제 흙이기 때문에 저쪽에 보시면 화단에 온도가 조금 높은 거는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흙 온도요. 한두 방울 흐르고 이런 거는 뜹니까? 그런 부분 다 뜹니다. 뜹니까? 네. 그리고 깊이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뜹니다. 이건 적외선 온도계고요. 열화상 카메라로 이상 부위를 발견했을 때 주변 온도랑 그 위치 온도를 비교해가지고 이상 징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10도 차 이상이면은 굴착을 해서 확인을 한다든지 5도 차 이상은 추위 관리라 해서 한 번 더 점검하고 또 점검하고 매일 점검. 그게 이제 뭐 어떻게 변한다에 따라서 또 관리를 하게 되고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80년대 중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목동. 땅 속에 온수관을 묻은 지도 30년이 넘었습니다. 지역 난방을 한 게 30년이 이제 넘었어요. 그래서 또 처음에 설치한 배관들은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횟수로만 보면 백석역 온수관보다도 더 오래된 배관들인데요.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배관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공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예열할 때
위에 배관의 위에 뚜껑을 따서 그래서 뜨거운 물을 집어넣고 그래서 예열을 시키는 그런 공법을 했는데 우리 서울에너지공사는 전기 예열 히팅이라고 해서 접지선을 연결해 가지고 그런 공법을 채택하기 때문에 백성역처럼 갑자기 이렇게 용접 부위가 터져서 이렇게 나오는 일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날 오후 취재한 곳에서 약 3-4km 떨어진 주택가에서 온수관이 새는 사고가 2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서울 양천구 목동에서는 오후 6시 반쯤 양천구청 인근에서 열수송관 누수가 일어난 데 이어 밤 10시쯤에는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이상 징후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람으로 얘기하면 MRI라든가 CT라든가 정밀하게 점검을 해가지고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이 아니라 열 화상 카메라를 이용해서 지표면에서 온도가 높은 곳이 나타나면 아 여기가 누수가 되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얘기하면 그냥 혈압 조금 재보고 암 걸렸다라고 지금 이렇게 판정하는 형국이거든요. 지난해 11월에 있었던 KT 아현지사 화재 사건. 지하 1층에서 시작된 불은 통신구로 번졌고 79m에 달하는 통신선이 소실됐습니다. 이 불로 인근 지역에서는 KT에 가입된 전화와 인터넷, 카드 결제 등 모든 통신 서비스가 중단됐습니다. 왔던 손님들도 많이 되돌아가시고 지금 잔돈도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어갖고 통신구 화재에서 비롯된 사상 초유의 통신대란. 통신구란 통신선이 지나가는 통로로 온수관처럼 땅 밑에 묻혀 있습니다. 통신선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에 필요한 난방과 수도, 가스, 전력과 같은 주요 시설은 대부분 지하에 매설돼 있는데요. 도시의 생명선, 라이프라인이라고 불립니다. 이러한 시설들은 통신은 통신대로, 전력은 전력대로 따로 매설되기도 하지만 한 군데 모여 있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공동구. 통신과 전기, 난방, 수도, 가스 공급 시설이 모여 있는 일종의 터널입니다. 유사시에는 특수부대가 투입돼 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 주요 보안 시설인데요. 최근 지하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면서 일부 구간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몇백 미리 상수관이 지금 흘러가고 있고요. 저는 이제 통신 케이블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통신하고 그다음에 동선으로 구성이 돼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그 시민들한테 편익을 제공해드리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터널은 지자체에서 내부의 각종 선로는 통신사와 수자원공사 등 해당 기관에서 직접 관리 점검한다는데요. 통신과 상수도 이외의 시설물들은 카메라 앞에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요 시설이 밀집된 곳이니만큼 침입자나 화재에 대한 대비도 철저합니다. 요 지금 보시는 선이 그 성형 감지기라고 해요. 열선 감지기예요. 화재가 발생하면 열을 감지해서 위치 정보를 어디에 분리하는지를 우리 상황실하고 소방서하고 통합센터가 여기 있는데 세 군데로. 이거는 이제 불이 났을 때 위에서 소방차가 물을 주입을 하면 이 노즐을 통해서 물이 이제 막이 분사가 되거든요. 공동구 내부 상황은 인근에 위치한 통합관리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2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를 개발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공동구를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누수 이상 없고 서울시 땅속에 뻗어 있는 이러한 지하시설물은 약 32,147km. 그중 공동구로 관리하는 구간은 0.1%뿐입니다. 구도심이라든지 이런 데는 공동구가 이제 설치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죠. 지중해 매설된 게 가장 많을 테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전이라든지 통신에서 단독구로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80년대 개발된 구도심에서는 지하시설물들이 제각각 거미줄처럼 뻗어 있는 데다 시설별로 관리 주체와 관련 법령도 서로 달라
전반적인 현황 파악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현장에서 지하 시설물 정비와 같은 작업을 하다 보면 도면과는 다른 땅속 상황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면 보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서 팠는데 파다 보면 있고, 이 위치라 해서 정비하려고 파보면 없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시설물 매설하려고 팠는데 다른 시설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작업을 못하니까 옆에다 하죠. 그러고 나면 설계 도면에 반영해서 넣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처음 도면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불착을 하려면 관리부처에서 허가받고 도면을 받아와서 하는데 도면만 믿고 팠다가는 망해요. 포크레인으로 파다가 잘못해서 통신선이라도 찍는 날에는 그럴 때 통신 난리 나죠. 그래서 삽으로 살살 파면서 공사를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가 직접 목격한 경우도 있고 잘못 건드렸다가 그 상수관이라든가 하수관이 터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하에 엄청나게 많은 관련된 그 인프라 스트럭처가 있는데 이런 것 하나가 문제가 되면 화재가 나면 모든 것이 올아웃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각각의 이 특별 그런 어떤 공학적인 과학적인 것에 접근할 것이 아니라 방지학적으로 해서 통합 관리를 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야 되고. 서울시는 지하시설물 사고가 잇따르자 지난해 12월 지하시설물 통합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가 이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돼서 체계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요. 단순히 이런 정보만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고가 발생 시에 저희가 체계적으로 유기적으로 같이 대응하는 방법, 또한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유지보수하는. 앞으로는 통신과 전력, 가스, 난방 등 민간에서 제각각 관리하던 지하시설물도 서울시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KT는 요색깔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 도면상에 나오는 요색깔이 직하신 KT. 그래서 가스 시설물 있으면 가스에 관련된 세부 데이터들 나와 있고요. 그런 식으로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는지. 지하시설물 지도가 그간 없었던 건 아닙니다. 비슷한 프로그램이 이미 2001년부터 구축돼 있었는데요. 문제는 정확도입니다. 정기 점검 중에 하다 보면 도면이랑 다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지하시설물 정보 종합관리 시스템 말 그대로 시스템이죠. 컴퓨터 프로그램 시스템이고요. 그거는 이제 2001년도에 서울시에서 구축을 했습니다. 각 기관의 모든 지하시설물에 대한 정보, 도면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유지관리 내역이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업데이트하게 돼 있는데요. 좀 저희가 이제 아쉽게도 이제 서울시 시설물 말고 다른 이제 민간 시설물 같은 경우는 법적 강제력이 없다 보니까 자율적으로 이제 등록을 하다 보니까 그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KT 아현지사 화재가 진화에 10시간 가까이 걸린 것도 통신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였죠. 또 이 안에 시설들이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소방의 진압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빨리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의 정보 제공이 상당히 미흡했던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료를 잘 내더라고요. 근데 오히려 이제 통신 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이번 계기로 해서 그러니까 법 개정 전이라도 제도 정비라도 좀 받고 도로 점용 허가라든지 갱신할 때 정확한 도면을 또 제출하도록 해서 저희가 이제 좀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도시가 발전할수록 땅속은 더 복잡해지고 그 위에 사는 사람들은 점점 불안해집니다. 최근 청담동 주민들은 GTX A 노선의 변경을 요구하며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GTX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로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도심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입니다. 지난해 말 착공한 GTX A 노선 공사 현장. 사업비 총 2조 9천여억 원으로 2023년 말 개통 예정입니다. 작업은 지하 40m 아래 대심도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도심을 가로지르는 고속철도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동탄에서 삼성역 구간을 잇는 터널 굴착 공사 현장. 철도가 개통되면 동탄에서 강남까지 20분이면 도착하는데요.
교통혁명이라고 불리는 이유죠. 그럼 저희 지금 몇 메다 내려온 거예요? 아, 저기 여기 50m 내려왔습니다. 지금 지상으로부터요? 예, 예. 이쪽으로 500m, 저쪽으로 500m, 그다음에 또 저쪽에 차고가 2개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선 발파 준비가 한창이었는데요. 불착은 나틈 공법으로 합니다. 안반에 구멍을 뚫어 다이너마이트 등을 넣고 폭파하는 방식으로 한 번 작업할 때 약 185개의 폭약이 사용됩니다. 수원역 공용 주차장인데 지금 저희가 거기 아래를 통과하고 있는 겁니다. 위에는 어떤 영향을 안 미치나요? 지금 저희가 계측치로 봐서는 안정치에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어떤 관련은 없습니다. 발파는 500m 후방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여기도 진동이 오나요? 네, 진동 와요. 네, 금일 오전 발파 실시하겠습니다. 네, 발파 5초 전 5, 4, 3, 2, 1 발파! 분진이 가라앉고 나면 폭파로 흔들린 집안을 철근과 콘크리트로 고정해주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한 번 발파할 때마다 1.2m가량이 굴진된다고 합니다. 하루 2차례씩 공사기간 내내 반복되는 발파 작업. 정말 문제는 없는 걸까요? 지금 현행 적용되는 공법들이 또한 대심도이기 때문에 그 발파를 하거나 굴착을 하더라도 위에서는 거의 느낌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굴착을 하면서 안전 대책을 다 세우고 하기 때문에 그 발파로 인한 진동이나 이런 거는 피해가 거의 없습니다. 경기도 파주시에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화성시 동탄까지 총 80km 구간을 잇는 GTX A 노선. 기대감도 크지만 해당 노선이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공사로 인해 집안 침하나 건물 균열과 같은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 지역에는 GTX 노선 2개가 지나갈 예정입니다. 동탄에서 출발한 GTX A 노선이 청담동 주택가 밑을 지나가고 이후에는 수원에서 덕정을 잇는 C노선이 바로 옆을 지나갑니다. 맑은 연못이었다에서 붙여진 이름 청담. 적어도 한 A 하나당 한 2, 3년. 그다음에 이어서 C 들어오잖아요. GTX C 들어오면 또 몇 년. 그 일부는 암석층이고 일부는 청담이잖아요. 연못이었던 곳을 메꿔서 아파트를 만들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일부는 그 집안 침하가 예상되죠. 불보듯 뻔하죠. 국토부는 GTX 노선이 지나는 지하는 단단한 암석지대고 건설 공법 또한 안전도가 높은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터널 자체의 안정성은 안반층을 통과를 하게 되면 안전하겠죠. 근데 이제 안반층이 있고 40m를 하게 되면 40m 위까지는 전부 다 안반이 아니거든요. 위에는 이제 토사층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붕화토도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터널을 뚫게 되면 지하수가 빠지겠죠. 밑으로. 예, 그렇죠. 물이 흘러내리겠죠. 급속도로 흘러내립니다. 빠집니다. 그럴 때 물만 빠지는 게 아니고 토사를 끌고 내려오는 거죠. 유실이 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부분이 이제 비게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청담 비대위 측에서는 인천 삼두 1차 아파트를 유사한 사례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사 이후 아파트에 금이 가고 집안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GTX와 마찬가지로 지하 40m 이하 대심도에서 굴착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100% 이제 물이 새지 않는 비배수 터널 방식이라고 있습니다. 진짜 문제가 있으면 우회를 하든지 아니면 그런 이제 비배수 공법을 적용을 하든지. 문제는 이제 비용이죠. 과연 지금 시행사가 그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큰 관심을 두지 않았던 땅속 안전. 그간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 지하시설물들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도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정보가 크게 세 가지지 않습니까? 지하 매설물에 대한 정보가 있고요. 지하 구조물에 대한 정보가 있고, 그다음에 셋째는 지하수라든가 토층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같이 수록이 돼 있는 부분이죠. 그 지하 정보에 대한 거를 3차원으로 디지털 정보화를 수립을 해줘야 됩니다. 방지학에서는 네거티브 어프로치란 말을 되게 많이 쓰거든요. 잘된 것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우리는 사회 구조의 문제점들을 찾아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매뉴얼을 정비하고 조직을 개편시키고 예산을 만들고 하는 것에 우리 사회는 그동안 너무 게을리했다. 너 뭐했어? 어? 일들은 이 땅을 하면서 봉급을 받아가! 내가 왜 욕을 먹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그냥 그게 호칭이었던 것 같아요. 영구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파괴할 수 있다라는. 떴잖아요. 여기 이게 다 떴잖아요. 이거 지금. 얘는 색이 바랬어요. 의자 색.